와, 시세의 반값에 나온 경매 물건 정말 솔깃하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25년 경력의 전문가가 이런 물건일수록 가장 큰 함정이 숨어 있다고 경고합니다. 바로 유치권인데요. 이 매력적인 가격 뒤에는 대체 어떤 위험한 진실이 숨어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경매 사이트를 보다 보면 가끔씩 시세의 절반, 심지어 그 이하로 떨어진 물건들이 눈에 띄죠. 와, 이걸 잡으면 정말 대박이겠다 싶어서 막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파격적인 가격표 뒤에는요, 아주 간단하지만 정말 강력한 이유가 숨어 있기 마련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싼 걸까요? 네, 정답은 바로 유치권, 이 세 글자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주 쉽게 말해서 공사대금을 못 받은 건설업자가 내 돈 받을 때까지 이 건물 절대 못 넘겨줘 라고 버틸 수 있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권리예요. 이 권리 하나 때문에 수억 원짜리 건물이 순식간에 아주 위험한 투자처로 돌변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짚어볼 건 바로 이 유치권 물건이 어떻게 덫으로 작동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정말 엄청난 기회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그 안에는 투자금 전부를 날릴 수도 있는 아주 치명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덫에 빠지지 않으려면 먼저 그 구조부터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그럼 사람들은 왜 이 위험한 덫에 빠지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잘못된 믿음, 즉 착각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초보 투자자들이 흔히 갖는 세 가지 아주 위험한 착각이 있다고 경고하는데요. 이 착각들이 어떻게 여러분의 소중한 투자를 파산으로 이끌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샅샅이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에이, 저거 서류상으로만 신고된 가짜 유치권일 거야. 겁주려고 하는 거지. 소송하면 금방 해결돼. 이런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덜컥 입찰에 참여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생각은 우리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내용을 한번 보세요. 대법원은 땀 흘려 일하고도 돈을 못 받은 채권자를 보호하는 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일종의 공평의 원칙이죠. 그래서 재판을 시작할 때 기본적으로 이 유치권은 진짜일 것이다 라고 전제하고 사건을 들여다본다는 뜻입니다. 이 표가 모든 걸 말해주죠. 왼쪽이 바로 우리의 희망 섞인 생각입니다. 가짜겠지, 쉽게 이기겠지. 하지만 오른쪽의 법적 현실은 아주 냉혹해요. 법원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고 그게 가짜라는 걸 증명해야 할 책임은 100% 낙찰자인 당신에게 있다고 봅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게임인 셈이죠. 자, 두 번째 착각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점유라는 개념을 잘못 이해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유치권자가 현장에 없네? 심지어 내가 건물 열쇠까지 받았는데? 그럼 점유를 잃었으니 유치권도 없어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과연 정말 그럴까요? 법원의 판례는 아주 단호합니다. 설령 낙찰자가 법원의 인도명령이라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강제로 열쇠를 확보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유치권자의 실질적인 점유가 상실되었다고 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리적으로 열쇠를 가졌다고 해서 법적인 지배권까지 빼앗아 온 건 아니라는 거죠. 이 표를 다시 한번 보세요. 왼쪽처럼 열쇠가 나한테 있으니 이제 내 거다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오른쪽의 법적 현실을 보면 법에서 말하는 점유는 훨씬 더 넓고 끈질긴 개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점, 이거 정말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착각입니다. 공사대금을 못 받은 건설업자가 건물주한테 이런 합의서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 건물 그냥 당신이 팔아서 공사대금 알아서 챙겨가라. 이걸 본 투자자들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하, 건물을 팔 권리가 생겼으니 굳이 유치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겠네? 그럼 유치권은 포기한 거구나? 하지만 이건 역시 대법원의 판단은 다릅니다. 건물을 팔 수 있는 권한을 받은 건 어디까지나 돈을 받기 위한 여러 방법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겁니다. 돈을 받을 권리 그 자체, 즉 유치권을 포기한 걸로 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 슬라이드 비교가 핵심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네요. 왼쪽처럼 매각 합의를 유치권 포기라고 생각하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오른쪽 현실처럼 법원은 실제 공사대금이 완납되기 전까지는 유치권이 계속 유효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합의서 한 장만 믿고 안심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세 가지 착각의 중심에는요, 공통적으로 아주 중요한 법적 원칙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투자자에게 보이지 않는 무거운 추처럼 작용하는 입증 책임이라는 건데요.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앞에서 말한 모든 착각에서 절대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말 여러 번 강조하겠습니다. 유치권이 가짜라고 주장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그 주장이 사실이라는 걸 증명해야 할 책임은 전적으로 낙찰자, 바로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유치권자는 가만히 있어도 법이 일단 그 권리를 보호해주지만 여러분은 적극적으로 증거를 찾아서 법원에 설득해야만 하는 입장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증명은 아무래도 가짜인 것 같다는 식의 심증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민법에서 정한 명확한 유치권 소멸 사유, 예를 들면 유치권자가 건물을 함부로 써서 망가뜨렸다거나 법적으로 점유를 완전히 상실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딱 제시해야만 합니다. 그 기준이 아주 까다롭죠. 만약에 이 입증에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정말 끔찍합니다. 수억 원의 낙찰대금을 고스란히 날리는 건 물론이고요. 유치권자가 주장하는 수억 원의 공사대금까지 추가로 다 물어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판단 한 번에 1억, 2억 하는 돈이 순식간에 그냥 사라져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위험한 유치권 물건은 아예 쳐다보지도 말아야 할까요? 전문가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말합니다. 위험을 제대로 통제할 수만 있다면 오히려 남들이 보지 못하는 아주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부터 그 재앙을 피하고 기회를 잡기 위한 전문가의 5단계 필수 체크리스트를 공개합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조언 리스트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투자금을 지키기 위한 전문가의 실전 플레이북이라고 생각하셔야 해요. 이 각 단계를 철저하게 따르기만 하면 위험을 크게 줄이고 그 안에 숨겨진 진짜 기회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5가지 단계는 정말 하나도 빠뜨리면 안 됩니다. 1단계, 현장에 가서 정말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는 게 모든 것의 시작이고요. 2단계는 신고된 금액이 뻥튀기 된 건 아닌지, 3단계는 그 점유가 중간에 끊긴 적은 없는지, 4단계는 계약서에 혹시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그리고 마지막 5단계에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법률 전문가와 최종 점검하는 겁니다. 이 중에서 특히 중요한 2단계와 3단계를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볼게요. 2단계 채무 확인할 때 그냥 공사비가 5억입니다 라는 주장만 믿으면 절대 안 됩니다. 세금 계산서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달라고 해서 실제 들어간 비용을 교차 확인해야 하고요. 그리고 3단계, 점유의 연속성은 왜 중요하냐면 만약 유치권자가 한동안 점유를 비웠다가 경매 직전에 슬쩍 다시 들어온 사실을 밝혀내기만 한다면 와, 그건 유치권 전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결국 유치권 물건 투자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오늘 내용을 통해 보셨듯이 아무런 준비 없이 뛰어들면 모든 걸 잃는 무모한 도박이 되고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위험을 정확히 계산하고 통제할 수만 있다면 남들이 무서워서 피하는 곳에서 큰 기회를 잡을 수도 있겠죠. 자, 선택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